오늘이 당이 생기고 최고위원회가 100번째 만든 최고위원회입니다. 지난주 대구 집회에 이어서 이번 29일 열리는 100차 태극기 집회는 거짓 촛불 좌파 세력으로 당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보수 우파 애국 국민들이 뭉친 진정한 대한민국의 태극기 애국 활동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보수 우파 국민이 거리에 나와 온몸으로 투쟁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수 정치인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치가 떨립니다. 행동하지 않고 자기 정치에만 눈이 멀었고 패거리 정치를 하다가 인기 영합주의제에 빠졌으며 자신의 군의만을 내세우는 군의주의적 정치 형태의 국민들은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거짓 촛불 집회가 대한민국을 광란의 나라로 만들었을 때 보수 정치인들은 슬금슬금 거짓 촛불 집회에 참석도 했고 심지어 거짓 촛불이 국민의 뜻인 양 선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었던 대통령을 인민재판장에 끌고 나와서 모질고 가혹한 운동으로 보수우파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겠습니다. 김무성이라는 작자가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촛불 희생 정치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고 또다시 애국 국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100회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애국 국민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김무성 같은 정치인들이 알기나 하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면 자기 부모조차 난도질할 정도로 인면수신급 배신의 정치를 일삼는 모습에 과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씨 정권이 들어서고 얼마나 태극기 국민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까? 무려 4만 명에 달하는 금융계좌 정보를 조사했고 대한애국당에 온갖 테러를 가해도 멀리서 쳐다만 보았으며 김정은 화형식을 꼬투리 잡아서 수사 대상에 올리지를 않나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 거짓 촛불 세력의 로봇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탄핵을 반대하는 애국 국민이 현장에서 무려 4분이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매주 태극기 집회의 동향이 청와대에 즉각 보고된다고 합니다. 태극기 집회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고 평화적인 행진과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왜 청와대가 태극기 집회의 동향을 신속하게 보고받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실 특감반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권의 핵이 되었지만 이미 문재인 청와대는 태극기 애국 국민을 사찰해 온 것입니다. 사실상 민간인 사찰은 애국 국민에 대한 사찰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이번 토요일 제100차 태극기 집회를 맞아서 태극기 집회가 나날이 확산되고
급격하게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외국 국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태극기 집회의 정치적, 역사적 의미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비롯하여 태극기 집회 사진전, 외국 열사님의 진실을 알리는 여러가지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3월 1, 4분기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극기 애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태극기 국민과 싸우겠다고 말장난하는 인면수신급 정치인은 우리가 지목했던 탄핵 실적들입니다. 탄핵 실적은 뭡니까? 탄핵을 주동했던 62명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7명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정치권에 있는 한 보수 대통합은 어렵습니다. 탄핵 실적은 대한민국의 적이고 보수 우파의 적이며 외국 국민의 적입니다. 이들이 정치권에 있는 한 외국 국민의 한 맺힌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시 탄핵 실적이 보수 통합 반공 연대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지만은 어른도 없는 행동입니다. 외국 국민이 있는 한 탄핵 실적을 향한 모든 것은 투쟁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이 쌓아놓은 대한민국 우파 국민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먹칠을 하는 순간 탄핵 실적은 더욱 잔인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 김정은보다도 더 악랄하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람이 누군가? 라는 반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주유 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정,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등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줄 3대 노동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업과 자영업 서민들은 그야말로 긴장을 넘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국민이 부담한 4대 보험료가 110조 6,94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1%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문재인 케어 덕분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고, 이러한 보험료 부담으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으며 결국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유급 주휴시간에 총 8시간만 반영하기로 하고 약정 휴일시간과 약정 휴일수당을 산정 기준에서 제어하기로 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서 분모인 약정 휴일시간과 분자인 약정 휴일수당 모두를 제외하게 될 경우 시급 산정 결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엔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법을 어긴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에 헌법 소원을 내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주유수당 폐지를 앞장설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애국당은 소상공인 700만 소상공인 연합회의 뜻을 지지합니다. 결국 문재인 씨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했지만은 그 말 또한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자가 얘기를 했는데 차관회의에서 그 반대의 결론을 내린 결과라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외교를 추락시키고 대한민국 교육을 망쳐버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해버리고 대한민국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대한민국 서민과 기업을 무너뜨린 정권이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입니다. 그들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어쩌면 매일 밤 촛불잔치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더욱 똘똘 뭉쳤습니다. 김정은이 거짓과 사이비 교조주의적 주체사상을 접하려고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그동안 이에 속지 않았고 더욱 단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였고 믿음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교육, 경제, 일자리, 기업 등을 무장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보다 더욱 악랄하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정권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성탈정날 문재인 씨는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는 회개망측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그가 말하는 나의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복입니까? 참사공화국에 있어서 국민들은 뒷전에 있고 그 맨 앞에 김정은이 있고 그리고 좌파, 주사파, 친북, 종북 세력들만 눈에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제발 이제 대북 퍼주기 북핵 안보쇼를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년 내내 북핵 안보쇼를 통해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동을 1년 내내 언론 방송과 합작하여 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착공식을 북한 개성 판문점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까? 대놓고 경제 제재에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피해는 누가 오느냐?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는 거의 절망적이고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이 아닙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북한의 조폭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의해서 그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북핵 폐기가 우선이 아니고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의 핵 폐기가 우선이다 라는 것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철도도로 착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있을 수 없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왼쪽 행동에, 오로지 왼쪽 행동에 국민들은 더 이상 실망할 기력도 없습니다. 이제 불복종과 투쟁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29일 열리는 제100차 태극기 집회가 그 분기점이 될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많은 애국 국민들, 나라를 걱정하시는 국민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생각하시는 국민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1시까지 서울역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이 좌파 독재 정권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씨조차도 자기 정권 내에 브레이크를 잡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문재인 씨 말을 이틀 지나서 뒤집어 버리는 이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이제는 뜻을 가지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어려울 때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총선 때 하면 되지 않느냐. 총선 때까지 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부터 애국 국민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불복종과 이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